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 지식박사 그리고 테라 대표 김규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식산업센터 가장 기초적인 거 여러분한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해안선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분께서 강의를 부탁하셔가지고 했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팅만 가능하다면 정말 매일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세팅을 못해가지고 강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녹화로 여러분한테 지식산업센터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는 이것도 배우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려워서 그냥 녹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지식산업센터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이 많은 산업인가? 지식산업이네. 자, 원래의 뜻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을 영위하는 사람과 지원시설, 그리고 3층 이상의 6개 이상 회사가 모여있는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수동이나 아니면 문정동이나 아니면 구로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많은 빌딩들이 있잖아요. 그 빌딩들, 이것들이 바로 다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왜 이름이 지식산업센터일까요? 무슨 건물 이래도 되는데 왜 이것이 지식산업센터일까요? 여기는 앞에도 나와 있듯이 정보통신 그리고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들이 요즘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가서 회사에서 사업을 펼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리웁니다. 자,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입니다. 어떤 사무실? 그림에 보이듯이 자,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이 요즘에는 점점 더 멋있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사무실과 사무실을 터서 하나의 큰 사무실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이 지식산업센터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불리워졌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하면은 공장은 공장이로되 아파트처럼 생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은 공장이로되 아파트처럼 생긴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공장이 약간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공장이 있었지만 차츰 이 도시와 가까워진 그런 공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장을 도심에다 짓다 보니까 아파트형으로 쭉쭉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한 호실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지식산업센터는 처음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보니까 주안시범공단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주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주안은 어디냐?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주안시범공단 여기가 최초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1989년에 최초의 아파트형 공장은 바로 주안시범공단입니다. 거기는 인천 남동구 주안동에 있었고요. 규모는 매우 작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정도면 그냥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형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형 기계가 안 들어가요! 막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또 소음이 시끄럽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이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구로입니다. 구로. 이렇게 멋있는 건물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이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보이는 이 건물은 어디냐? 성수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이 건물은 동탄에 올해 입주 중에 있는 건물이에요. 바로 금강 IX타워라는 38층짜리 건물이죠.
그러고 보이는 이 건물은 바로 그 GTX가 선다는 그 의왕역 300m 거리의 의왕 스마트시티 지식산업센터, 앞으로 지어질 예정인 그 지식산업센터를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언제부터 불장이었나? 바로 2018년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MBC가 바로 간다 해서 기자가 이 MBC가 바로 간다 해서 난리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사람들이 분양받고 난리인 이 방송을 보여준 거예요. 뭐 투기 현장이라며. 그러면서 아파트 투자가 막혀서 이쪽으로 몰려들었다. 그런데 아무나 분양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주 그냥 융자 엄청 많이 해준다. 그래서 자기도 돈을 내고 한번 했더니 사업자가 나오더라. 이거 참 쉽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그러면 이런 방법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 왜? 사업자가 해야지. 니네가 왜 하니? 이런 말로 지금 이것을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저거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말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런 신기한 방법이 있네. 지식산업센터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방송은 정말 잘못 방송을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1%만 알던 이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일반인들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식산업센터로 그 아파트 투자하시던 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식산업센터란 공장 플러스 지원시설입니다. 자, 지식산업센터란 아파트형 공장에서 2010년에 이름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로. 그러다 보니 그냥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공장 플러스 지원시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공장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네모난 박스를 줍니다. 위에 천장을 보시다시피 위에 천장은 마감 처리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에어컨은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사무실형으로 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예요. 사무실형도 이렇게 층고가 높아서 2층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림에 보이는 지식산업센터는 바로 하남 미사 3차의 그 사무실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거기 한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같은 제조형을 만들지 못해요. 자, 왼쪽에 있는 이 제조형 지식산업센터는 기흥 테라타워입니다. 바로 길 건너 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기흥, 바로 삼성 반도체가 있는 바로 옆에 지어진 그런 지식산업센터예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이 건물은 기숙사예요. 지식산업센터는 위에 두 개는 공장이라 불리고요. 그리고 아래 있는 거는 지원시설로서 기숙사로 불립니다. 기숙사는 오피스텔이랑 뭐 다를 바가 없죠. 보니까 이렇게 부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여기 방도 있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뭐 스타벅스 보이고 맥도날드 보이고 파리바게트 보이고, 이 건물은 상가예요. 상가는 바로 여러분이 그 공장이라도 상가를 가야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시설에 기숙사랑 멀리 사시는 분이 여기서 잠을 자도록, 그리고 지원시설 바로 이 상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거를 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투자를 해야 되나요?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자, 인간은 지금 굉장히 오래 살아요. 예전에는 뭐 60살만 되면은 환갑을 해줬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되게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80세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나요? 이미 65세만 되면 정년퇴직이다. 회사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어디선가 돈이 나와야 우리가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투자를 해서 60이 넘으면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굴까요? 그게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이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짜장면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옛날에 짜장면은 어땠어요? 옛날에 짜장면 값이 얼마였죠? 400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6,000원이죠. 왜 이렇게 짜장면 값이 비싸게 올랐습니까? 짜장면 값이 비싸게 오른 이유는 짜장면이 굉장히 맛있어져서 그런가요? No,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요. 돈의 가치가 옛날에 400원짜리에서 지금 6,000원짜리로 돈의 가치가 뚝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삶의 질이 좋아져서? 아닙니다.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니까. 지금 점점 더 돈을 많이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짜장면 값이 이렇게 비싸진 것입니다. 자,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요즘 인기 없습니다.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아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고 뭐든지 모르는 게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생적으로 많이 인생에 있어서 오랫동안 살아와셨기 때문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여쭤보면은 다 해답이 있었어요. 지혜의 모든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존경받고 추앙받았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딱딱 찾아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더 똑똑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지금 옛날처럼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뭐니 해도 머니가 있으면 대접을 받습니다.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손자 손녀한테 용돈도 주고 이러면 아무래도 돈 앞에 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용돈도 주고 이러면 확실히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뭐 등록금이라도 대준다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완전 추앙하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60 넘고 70 넘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손자 손녀한테 월급 받으면 나한테 가져와라, 뭐 용돈 좀 네가 줘야지 라고 하면 할머니 아우 지금 집도 지금 하늘같이 올라가지고 집 사기도 어려운 이 세상에 말이야, 손자 손녀들 돈 모아가지고 집 사야 되고 자기 살 거쳐 마련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 용돈까지 달라 그러니 이 자녀들이, 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모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요즘 뭐 또 주식이 난리라고 하는데, 그러나 주식은 1,000만 원을 벌으면은 2,000만 원을 잃을 수도 있는 게 주식입니다. 제가 바로 그 경험자죠. 자, 많이 잃었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와, 불장이다 해가지고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이 코인이 막 올라서 기분 좋았다가도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코인이에요. 그래서 돈 다 잃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나 부동산 어때요?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돈의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뭐 부동산이 조정이 온다 해도 정말 아주 조금 조정이 오는 거지, 이 부동산은 정말 언제나 부동산이 최고죠. 자, 아파트가 최고는 최고예요. 땅도 좋죠. 상가도 좋죠. 오피스텔도 좋죠. 그러나 요즘 아파트는 투자가 막히고 있어요. 왜? 대출도 안 해주지만 세금이 장난 아닙니다. 아파트 투자해서 남는 돈 뭐 다 세금으로 마치고 나면 남는 게 없죠. 땅도 잘못 투자했다가는 팔 수도 없고, 또 뭐 기획부동산 잘못 만나면 영원히 팔 수 없는 거, 그런 땅 사게 됩니다. 상가 좋죠. 그런데 요즘 뭐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장사들이 안 돼가지고 지금 상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도 뭐 집을 사면은 말이야, 집을 2개 이상 사면은 3개 이상 사면은 세금이 많다 하니 오피스텔 사가지고 월세 줬는데 딱 그 업무용으로 샀는데 그 사람이 주소 옮겨놓으면은 옮겨놓지마 했는데도 옮겨놓으면은 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말 불안전한 투자인데요. 지식산업센터밖에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왜 좋으냐? 이거는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회사한테. 그러면 회사는 어떤데요? 회사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는 회사는 나라에서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라는 건 늘 장려를 합니다. 어떻게 장려를 할까요? 융자도 많이 해주고 세제 혜택도 주고, 그리고 막 많은 뭐 그 정책 자금도 지원을 해주니까 기업을 하는 분들은 그냥 건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왜 지식산업센터인가부터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지식산업센터인가? 첫 번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건물에는 없어요. 지식산업센터에는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입주하실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출은 80% 대출, 그리고 2%대 이자. 대출은 딱 80%는 아닙니다. 70에서 90%까지 대출을 해주는데요. 개인적인 신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2%대 이자인데 굉장히 싸잖아요. 이것도 개인적인 신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이 나오고요. 월세 수익만 나오는 게 아니라 투자 시에는 월세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사업을 펼치시면은 굉장히 작은 돈으로, 굉장히 저렴한 돈으로 사업을 펼치실 수 있고요. 월세보다, 다른 데 내는 월세보다 굉장히 적은 돈으로요. 그리고 또 시세 차익도 나는 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전매는 무한대로 가능하죠. 지금 샀다가 내일 팔아도 가능한 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전매제도도 신정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신정은 의원이 전매제도를 없앤다는, 1년간 묶는다는 그런 법안을 발의해 놨는데, 그 법안이 내년이나 돼야 우리가 이 법안에 따라 될 것 같고요. 아직 발의만 해놨지 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평당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굉장히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도 일반 건물보다 굉장히 널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다른 아파트들은 보통 청약홈에 가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약홈에 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뭐 경매를 통해서 사는 그런 물건들이 있고요. 신규 분양이 있는데요. 신규 분양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저희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보통 유튜브를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네이버를 검색한다거나 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아니면 전매를 또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이버에 부동산에 가보면 나올 수 있죠. 경매는 대법원, 신규 분양은 뭐 블로그나 유튜브 모델하우스 지나가다가 운 좋게 모델하우스에 그 삐끼 아주머니들한테 걸려가지고 올라가서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엄청 좋은 거야. 막 80% 대출에 2%대 이자에 와 이거 엄청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전매 같은 경우 네이버 부동산이나 분양상담사들을 만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문정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보통 여기 지금 높은 가격 순인데요. 28억 하니까 평당 2,500만 원이더라고요. 분양가가 원래 850만 원이었던 것이 갑자기 뛰어서 곱하기 3배가 됐죠.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문정동에 이렇게 지금 표에, 네이버 표에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상가 업무 공장 토지 중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동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렇게 구로동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도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지식산업센터 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동도 나와 있고요. 이거는 가산동도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있네요. 그리고 하남시도 지식산업센터가 이 한강변 근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은 정말 많지요. 동탄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양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요즘엔 지산이 없는 데가 없어요. 수원시도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지산을 살까요? 지금 입주하고 있는 동탄 IX타워 사진인데요. 연면적이 86,700평 정도 됩니다. 큽니다. 커. 이렇게 큰 지산을 살까? 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분양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의왕 스마트시티 지식산업센터인데요. 보통 연면적이 83,000평이고요. 주차 대수가 2,256대, 그리고 발코니 서비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식 업무형이고요. 요거는 제조형이고요. 여기는 제조형 드라이브인이고요. 요거는 상가, 그리고 요건 기숙사인데요. 자, 이렇게 연면적이 큰 걸 사야 될까? 아니면 작은 지산을 사야 될까?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곳을 사면 더 좋고요.
크냐 작으냐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도 대형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대형이 처음에는 뭐 입주하기가 좀 맞추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대형이 아무래도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대형을 봐야 되고